자, 어쨌든 지금 이게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1심 선고가 나왔고 네. 이제 항소심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면 이제 대법 판결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이게 이제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자금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633 원칙에 따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을 최대한 한다고 해도 내년 초면은 끝나죠. 내년 네. 초. 예. 빠르면 1월 끝나는 그렇죠. 거죠. 1월. 예. 아, 그러면 빠르면 내년 1월에 네. 윤석열 씨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네. 선거법 사건 이제 그렇죠. 두 사건이 거의 같이. 빠르면 네. 같은 비슷한 시일에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서울시장 네.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벌써 언론에서 날짜까지 언제쯤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이르면 4월 늦어도 네, 10월 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바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고 네. 혹시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 이게 다른 사건들하고 조금 다른 게 네. 본인이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허위 발언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한상진 기자님하고 인터뷰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상이나 음성 녹음으로 남아 있는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죄냐 유죄냐를 따졌을 때 무죄로 뒤집히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네. 허위 사실을 말한 거는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다 있고 그리고 뭐 건진법사하고의 관계성도 이번 내란 거치면서 온 국민이 너무너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낱낱이 드러나 있는 사실이라서 그 부분도 허위 사실 말했다라는 거를 뒤집기는 어렵고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이 100만 원 미만으로 양형이 내려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1심 판결이 좀 굉장히 꼼꼼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아마 항소심에서 양형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기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이 중요성에 대해서 네. 그 당시 상황에서 0.73%로 그 이재명 후보가 졌었는데 이 선거에서 이렇게 박빙인 선거에서 이 발언이 미쳤을 가능성, 파장이 어떤 것이었는가가 지금 1심 판결문에 낱낱이 나와 있거든요. 건진법 사건의 경우에는 기독교 표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많았다고 판단되는데 네. 그 표에 분명히 그 당시에 이게 알려졌으면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사가 건진법사가 그냥 일반 불교나 뭐 이런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사진을 걸어놓고 법당에 네. 그렇게 하는 식의 어떤 무속인에 가까운 네. 사람이었다. 네. 이런 것도 판결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서도 얼마나 명백하게 허위사실 얘기했는지 그 말하자면 죄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흔하지 않게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나온 거예요. 발언 2개로. 네. 이거를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나.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항소심도 유죄. 그래서 대법에서 확정 판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두 가지 거짓말입니다. 이제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2021년 12월 14일 네.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윤우진에게 네. 변호사 소개한 적이 없다. 이 허위 사실 하나. 근데 이제 우리 다 들은 대로 다 저렇게 낱낱이 거짓말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에 인터뷰를 했는데 건진을 자기는 아내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선거 과정에서 만나게 된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2013년부터 김건희 씨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으며 부부가 같이 건진 법당 또는 주거지에서 만났던 점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일반 승려가 아니라 점술적 성격으로 반복적으로 조언했던 인물이 바로 전성배 건진법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히 피고인이 직접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없다. 이런 등등의 이제 판결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다. 이제 요게 확인이 돼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유죄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결국에 397억짜리 거짓말. 야, 이렇게. 그 지금 이제 그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뭐 제가 나와서 또 그럴 네. 것 같은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건진법사 관련된 건은 유죄가 나올 거라는 걸 의심을 하지 않았었고 윤호진 건은 혹시라도 뭐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걱정을 좀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건진법사 관련된 건은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윤석열 씨 거짓말 재판이 공선법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2013년부터 윤석열 씨가 정치적 고비고비마다 자기가 정치적 자문을 했다라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계속했고 사실은 특검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2013년에 김건희 씨로부터 소개를 받은 뒤에 윤석열 씨가 그 건진법사 전성배를 건진법사 전성배 집에서도 만나고 본인 집에서도 만나고 제3의 장소에서도 만나고 네. 윤한홍 국회의원 같은 분하고 같이도 만나고 김건희하고도 만나고 네. 따로도 만나고 수도 없이 만났다라는 게 이미 수사 결과로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말씀하셨듯이 그 불교 리더스 포럼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마치 전혀 모르던 사람을 선거 캠프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누구한테 소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한 거. 네. 심지어는 마지막에 기자가 딱 묻거든요. 그 배우자와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이제 명확한 물증이 있어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이게 만약에 뒤집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로 판결문을 쓰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이게 가끔 이제 뭐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판사들이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 좀 이렇게 돼야 되나 저렇게 돼야 되나 판결에 고민될 때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볼 때 잘 안 써지는 건 아닌 거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얘기를 전 이제 제가 판사들한테 좀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사건을 만약에 100만 원 이하로 판결문을 쓰려고 그러면 안 써질 걸요 아마 대한민국 판사들. 네, 쓰기가 네. 어려울 거다. 쓰기 어려울 네, 거예요. 아마. 어떤 논리로 쓸 거냐. 논리적으로 이제 논리가 안 만들어질 안 거예요. 만들어지니까 그럴 때마다 판사님들 들으세요. 지금 녹음 파일이 딱 떨어지는 녹음 파일이 있고 사실은 이제 건진법사하고 김건희 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 건희 2 이것도 언론에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심지어 건지는 김건희 씨한테 반말로 얘기해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반말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이 건진법사 법당에서 맞아요. 예, 나왔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근데 그 법당에서 나온 그 휴대폰에 나와 있는 증거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그냥 싹 거짓말을 했으니 이것은 빼박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